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어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빛이 닿지 않는 곳, 한국의 오싹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편안한 밤을 방해하는 불길한 염원들과 오래전에 묻힌 기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긴장감을 느끼며 함께 들어보세요. 희미한 불빛,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이상한 음향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한국의 귀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나는 내가 영적으로 좀 발달했다는 생각 따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고3 때 종종 가위에 눌리던 신학한 여고생도 아니었다. 그지로 가끔씩 뒤통수가 서늘해진다면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는 무서움에 떠는 수준의 평범한 19살이었다. 사실 나는 귀신보다도 당시 부모님과 떨어지러 나 대학생이 된 친오빠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감도나 도둑, 뭐 그런 두려움이 더 컸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이 가위 눌린 얘기나 귀신 본 얘기를 하면 어른스러운 척하며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다. 여름 방학이 됐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만큼 노느라 바빠서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당시에 거의 혼자 지내서 그런지 좀 무서운 마음에 집에 방문이랑 창문은 다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에어컨을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 열어뒀다. 우리 집은 전부 이중창이었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모기만 엄청 들어왔다. 별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창문을 닫았다. 방마다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의 창문까지 이중창 모두 닫으려니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냥 맨 바깥에 있는 투명창만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그냥 내비뒀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다. 옛날부터 나는 창문이라던가 반쯤 열린 빈틈 그런 게 퍽이나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냥 개의치 않고 컴퓨터 좀 하다가 자르고 두었다. 참고로 내 방은 꽤 넓다. 피아노, 화장대, 책장, 침대 이 모든 게 들어가도 방 주방에 공간이 많이 남아 보통 거기에 두꺼운 침대 시트를 깔아놓고 앉아서 놀곤 했다. 사실 방 안에 널찍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늘 찝찝했던 그 빈 공간이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 쓰였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은 낮엔 처음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워있는데 종아리까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으니 나는 온 방의 불을 하나도 끄지 않고 모두 켜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찬바람 때문에 추운 거야. 그렇지 뭐. 자고 생각하는데 괜히 식스센스에서 귀신이 나오면 추워진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속으로 그 영화 감독을 엄청 욕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이글 속으로 집어넣었다. 왠지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면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해보고자 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여태 안 자냐는 둥, 사본 숙제는 했냐는 둥 쓸데없는 통화를 하고 끊었다. 하지만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괜히 더 무서워졌다. 문득 내 방의 창밖을 봤다. 어떤 하얀 것이 보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 하얀 것은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이 비친 걸 거다 라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한 척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인지 다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뒀다. 이번엔 커튼과 창문의 위치를 한번 상세히 볼 참이었다.
그렇게 누운 채 고개만 돌려 창문을 봤다. 역시나 커튼이 창문에 비침돼 있었고 그 옆에 머리를 어깨까지 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 나는 쥐다 막혔다. 귀신은 좀 더 기괴하다거나 역으로 일상복을 입은 사람 같은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저건 너무 스탠다드형 아닌가? 그러므로 저건 사념이다. 어쨌든 사념이다. 그냥 나는 공포를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당시 사귀던 남친에게 전화를 했다. 그해 여름엔 유난히도 TV에서 무서운 방송을 많이 했었다. 석영 속의 하지 말아도 봐, 백지엄의 흉가 이야기? 암튼 그런 실제적인 것 위주의 방송을 많이 했었다. 덕분에 남친과 나는 새벽까지 통화하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렇게 시시껄렁한 통화를 하다가 문득 농담으로 남친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야, 귀신은 원래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나온대. 뜨끔 이 씨발놈이? 순간 속을 뚫고 나올 뻔한 단어를 간신히 억누르며 나는 좀 더 센스있게 갈아쳤다. 그래. 근데 야, 아까부터 네 어깨에 얽힌 할머니는 누구시야? 자고 말하자 남친은 무섭다고 그만하자고 했다. 그리고 끊기 전에 한 방 먹여줄 생각으로 귀신 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갑작스레 선빵을 날리며 야, 이번 창문에 귀신들로 붙어있다? 자고 전화를 끊었다.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귀신인 것을 거짓말 하려 하고 도망은 가지 않고 있는 바. 그리고 귀신이라 추정되는 저 여자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바. 가섭지 않은 바? 잠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냥 도망칠 엄두가 안 났고 자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냥 못 움직이겠어서 이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늘에서 창문을 봤다. 다행인지 바람인지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다. 내담은 여자가 아니라고 엄마가 잠범창을 쳐놨기 때문이었다. 창살을 가려져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여자의 눈과 입술을 확인하고 싶어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러다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튀어나갔다. 갑자기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혹시 저녁이, 아니 저 여자 귀신이 갑자기 한 바퀴 휙 돌아서 내 방 앞에 있다가 현관으로 따라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비친 듯이 달려 오빠가 있다는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다. 문을 벌컥 열고 버티는 오빠를 힘으로 끌고 나왔다. 오빠는 게임하다 말고 끌려 나왔고 분노를 표출하 했으나 슈퍼에서 원하는 걸 고르라는 말에 순한 얀이 되었다. 그렇게 빈 슈퍼 앞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오빠에게 아무래도 내 방에서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오빠는 잠시 멈춰있더니 그럼 나도 이제 MT 같은 데 가서 내 친구 누나의 친구의 오빠가 겪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딱 떨어지듯 내 동생이 겪은 무서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네? 하고 싱글벙글했다. 그리고는 게임 마무리할 테니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저 새끼 몇십 번은 죽여버리겠다 다짐했지만 별 수 없이 밖에서 1시간 동안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떨며 기다렸다. 3시 반쯤 됐을까? 당시 재수를 하고 있던 같은 동네 사는 오빠의 친구와 오빠가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집으로 갔고 다시 내 방에 창밖을 보니 커튼만 창문에 비친 채 아무것도 없었다. 오빠가 물었다. 야, 너 귀신 봤다며? 귀신? 그냥 커튼이었나봐.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간 나는 뭔가 오지가 생겨서 계속 창문을 열어둔 채 지냈다. 왠지 창문을 닫아두면
내가 본 게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전에 그 친구와 집에 왔다. 시간은 새벽 1시 반쯤? 나는 컴퓨터방에서 놀고 있다가 인사를 했고 우리 오빠는 그 오빠에게 야, 제가 집안에서 귀신 봤대. 너도 본 적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거꾼? 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나는 저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너네 집 골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많이 봤어. 저게 다 무슨 소리지? 근데 생각해보니 마침 내 방 창문 쪽이 골목이었다. 그리고 그 오빠가 혹시 네가 본 귀신 어떤 건지 기억나?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애초에 무슨 소린지 내가 본 건 단지 커튼인데 저 오빠는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지. 하지만 내 입은 생각과는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한 이만큼 왔나? 그냥 서복 입고 여자애고 입술이 엄청 빨갰던 것 같은데 눈은 못 봤어요. 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답했다. 어떡하냐? 내가 꺼낼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무서운 얘기를 듣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당시 맞이하던 테트리스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시대를 보니 2시쯤 됐다. 왠지 불길했다. 이번 판만 끝나면 저 일하는 숫자를 화이트로 지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스럽다. 그리고 잠시 후 오빠와 오빠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오빠가 내 머리를 끌어당겨 컴퓨터 방의 창문 쪽을 보게 했다. 그리고 물어봤다. 너 지금 밖에 뭐 보여? 평소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그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빼찔러서 나는 확 무서워졌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그 오빠는 그날 없이 우리 오빠와 함께 밖으로 나갔고 이내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그 오빠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많이 무서우면 너네 오빠랑 같이 자. 알겠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무서워도 내 나이 19에 무슨 오빠랑 같이 침대에 눕는단 말인가. 예. 나는 대충 그 오빠를 개엄하고 내 방에 들어가려는데 그걸 본 오빠가 나를 말렸다. 이거 제가 너 무서워할 거라고 말하지 말랬는데 어차피 너도 무서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더 크지? 그러니까 말해줄게. 자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친구가 본 여자 귀신이 있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애래. 그리고 내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대부분 귀신들이 먼저 피한다는데 그 애는 늘 자기를 노려보던 애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귀신이 한동안 안 보이더래. 그래서 없어졌나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집에서 봤다는 거야. 친구 말로는 아무래도 너랑 눈이 마주쳤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 여기 오는 것 같대. 놈들이 진짜 여기 막 나왔다. 혹시 그날 내가 그 여자 귀신을 본 날 굳이 눈과 입술을 확인하려고 빤히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친 건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창문을 열어뒀는데 그런 그게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돋고 눈물까지 날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아까 너가 컴퓨터방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네방 눈치방에서 통통 뛰면서 내 동생이 여기서 귀신을 봤단 말이야? 나 보고 싶은데 하고 말하면서 통통 뛰는데 친구가 거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 쪽을 보면서 시병이니 개년이니 욕을 하는 거야. 난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따지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뒤방 창문 쪽을 보면서 나 진짜 소름 쫙 돋았잖아. 너도 알지? 걔 진짜 욕 절대 안 하는 애잖아. 근데 진짜 걔 쌍욕을 갈겨대면서 컴퓨터방으로 가더라. 나는 말문이 막혀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빠는 계속 떠들었다. 컴퓨터방 창문 열고 계속 너 보고 뭐 보이냐고 그랬잖아. 그때 네 눈 바로 앞에 귀신이 있었대. 근데 너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걔가 그냥 가더랍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너 보려고 일주일 동안 계속 왔는데 오늘 내 친구가 꺼지라고 하니까 너 착했다고 집을 반바퀴 돌아서 네가 있는 밤까지 간 거지. 으르 씨발 나라면서 무섭네. 거기까지 말을 한 오빠에게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었다. 그럼 걔총 어떻게 쫓아낼 방법 없대? 아니 근데 그 오빠 뭔데 그런 걸 보고 다녀? 걔는 몰라? 어렸을 때부터 보였대 그런 거. 그리고 걔 예전부터 좀 그랬었잖아. 그건 너도 알지? 붙은 걔가 말하는 건 귀신은 보통 자기랑 눈이 마주치면 알아서 비킨다는데 기간에 붙은 애는 노려보건 욕을 하건 신경도 안 쓰는 애를. 근데 뭐 감 안으로는 안 들어오잖아? 생각해보니 그 오빠는 예전부터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가 인사를 하면 그래 하면서 늘 시선은 다른 데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 그 오빠 뭔가 기분 나쁘다며 자주 말하곤 했었다. 여하튼 나는 그런 말까지 듣고 도저히 내 방에서 살기가 싫었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더니 야, 네가 여기서 뭘 봤다 이거지? 근데 나는 왜 안 보이냐? 저 먹튀 어디서 본 거야? 하고 묻길래 나도 모르게 오빠 옆에 누워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창살이랑 세 번째 창살 있지? 더 말하려는데 입안에서 기명이 맴돌고 차마 밖으로는 터져나오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에 바로 그 여자 귀신이 창문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말을 하다 말고 컴퓨터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겁먹은 차주처럼 머리를 쳐박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내 방은 거의 폐쇄되었다. 근 한 달을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래도 얼마 후에는 다시 들어가서 자고 공부하고 했지만 2년이 지나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내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는 한다.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뭔가 퉁 하고 뛰어내리더니 무슨 시모스 침대 광고처럼 정말 쾅 하고 침대에 눕는다. 그러고도 내가 가능하지 않으면 내 방 안에 노릇직한 긴 공간을 계속해서 걸어다닌다. 주럭주럭하고 방바닥에 발바닥이 붙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게 제일 싫다. 멈춘다는 것은 어딘가 서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좀 무신경하고 워낙에 겁이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엊그제 오빠가 혼자 귀신을 보겠다며 내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내가 있는 컴퓨터방 쪽으로 베개와 이불을 끌고 왔다. 그애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 방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누가 끊임없이 속삭이더라는 것이다. 너 말고 네 동생 불러와. 인기쟁이는 이래서 피곤하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나는 아직 내 방에서 살고 있다. 그 귀신과 함께. 오늘 한국의 어둠에서 함께한 이야기들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오싹한 비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